아시아 최고의 여행지라고 하면 어디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관광대국 일본의 교토나 오사카? 낭만이 넘치는 도시 홍콩? 아니면 화려한 유흥의 도시 마카오? 하나같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시아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여행지는 바로 서울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는 매년 전 세계 여행객들의 방대한 리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문별 관광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용자들의 생생한 평가를 종합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행지를 선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는 유독 눈에 띄는 새로운 부문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최고의 솔로 여행지인데요. 과거 여행은 가족 단위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단체 여행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나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솔로 트래블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각국에서 이런 솔로 여행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 수많은 유명 도시들을 제치고 솔로 여행자들이 최고의 여행지로 꼽은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서울이었습니다. 2위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3위는 페루의 쿠스코가 차지했으며 일본의 대표 관광지 오사카와 교토는 각각 5위, 7위, 여행객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태국 치앙마이는 8위를 차지했죠. 이런 유명 관광 도시들을 제치고 서울이 1위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트립어드바이저는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서울은 전 세계 주요 대도시처럼 혼자서도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것은 물론 사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친절한 현지인들 환대,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인 솔로 여행객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도시 전역에 걸쳐 퍼져 있는 그야말로 혼자 놀기 딱 좋은 도시라는 것인데요. 실제로도 서울은 해외 여행객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할 도시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여성 여행자들 사이에서의 선호도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성 여행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여성들이 혼자 여행하기에는 서울만큼 안전하고 즐길거리가 많은 도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주요 항공사들도 최근 한국행 수요 폭증에 발맞춰 서울 런던 노선 항공편을 대폭 증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서울이라는 도시가 글로벌 여행자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영국의 유력 일간지 더 타임스는 최근 한 기자의 생생한 한국 여행기를 실으며 당신의 버킷리스트에 한국을 당장 추가하라고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제인 멀케린스 기자는 무려 12박 13일 동안 한국의 주요 도시와 지역을 직접 누비며 다채로운 체험을 했는데요. 서울과 부산, 안동, 속초는 물론 경복궁과 북촌한옥마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광장시장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명소들을 꼼꼼히 둘러보았습니다. 전통 찜질방 체험도 빼놓지 않았고 길거리에서는 떡볶이를 맛보았으며 속초에서는 현지인처럼 마른 오징어를 즐겼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은 별도로 언급하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별미라고 극찬했죠. 그녀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독특하게 공존하는 도시. 음식은 저렴하면서도 훌륭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자가 가장 인상 깊게 꼽은 것은 단연치 아니었습니다. 길거리 범죄가 거의 없어 여성 혼자 여행하더라도 매우 안전하다고 강조했죠. 너무나 칭찬 일색이어서 혹시 한국 정부나 공공기관의 협찬을 받은 건 아닐까 의심될 정도였는데요. 이처럼 한국에 대한 해외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2천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소비가 29조 원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최초로 2,00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른 관광 수입은 약 202억 5천만 달러, 원화로는 무려 29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작년 한국의 명목 국내 소비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외신이 한국으로 떠나라고 말하고 있을 때 정반대로 한국은 최악의 여행지라 주장하는 도발적인 기사가 등장해 이목을 잡아 끌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이나 중국의 혐한 매체에서 쓴 기사일까 싶었지만 놀랍게도 이 기사는 한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동남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글로벌 여행 전문 매체 트립질라는 최근 한국이 최악의 여행지인 20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보도해 한국 여행을 꿈꾸고 있던 수많은 한류 팬들에게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사를 읽고 보니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한국이 최악의 여행지인 첫 번째 이유는 한국에선 육즙 넘치는 스테이크나 소시지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는 한국식 바비큐는 그저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일 뿐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야채와 함께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맛있게 구워지고 있는 차돌박이 사진이 함께 실려 있어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먹고 가는 치킨 역시 과대평가된 음식이라 말하면서 먹음직스럽게 튀겨진 양념치킨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재미가 부족하다면서 산낙지를 씹어먹는 충격적인 먹방 영상을 보여주었죠. 한국의 기술은 이제 시대에 뒤처졌다 말하며 한국이 개발한 휘어지는 롤러블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부문에서 기자가 반어법을 쓰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기자는 한국엔 인상 깊은 관광지가 없다며 해운대의 아름다운 해변과 제주도의 낭만적인 하트섬을 보여주었고 한국인은 귀엽지 않다면서 다니엘 헤니의 완벽한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한국의 교통이 불편하다며 서울 전역으로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지하철 노선도를 보여주며 반대로 한국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세계 1위 목재 롤러코스터가 있는 놀이공원도 별로 감흥 없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역동적인 롤러코스터 사진을 보여주며 자극적인 기대감을 심어주고 한국의 도시미관은 볼 게 없다고 하면서도 눈이 튀어나오게 아름다운 정원 사진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부산의 대표 명소 해동용 궁사를 그저 바닷가 옆에 절일 뿐이라 깎아내렸지만 아름다운 절경을 그대로 담아 보여주었고 한국인의 유리 같은 피부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굳이 뷰티 제품을 살 필요도 없다며 K-뷰티 위력을 반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애견 카페, 명동 쇼핑거리, 보령머드 축제, 찜질방, 테마파크까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꼭 해보고 싶은 필수 관광 코스를 일일이 나열한 뒤 이건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역겹다. 최악의 밤이 될 것이다 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나열했죠. 마지막 활용정점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전혀 놀랍지 않다며 한국 오빠들은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한국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다시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아마 한국의 굉장함을 감당하지 못할지도 모르니까요. 여기까지 읽고 눈치채지 못하는 독자는 없겠죠. 최악의 여행지라는 도발적인 기사 제목과 다르게 사실은 누구보다 한국을 애정하는 기자가 유쾌한 반어법으로 써내려간 한국을 향한 러브레터라는 사실을요. 사실 기사 서문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했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들은 K-팝 노래, 외울 정도로 따라 부르고 춤까지 춰본 당신, 과연 지금 한국을 여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한류는 낯선 해외 문화를 넘어 너무나 익숙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즐기고 한국 화장품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팬들에게는 직접 한국에 가는 일조차 새로울 것이 없다는 말인 것이죠.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유쾌하게 실감시켜준 기사였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강력하게 전 세계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킨 나라는 없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의 매력이 거의 세뇌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대만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WTO 자매회는 다양한 국적의 패널들이 출연해 대만과 각국의 문화 차이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리고 각 나라의 대단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프랑스인 패널이 지금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에 완전히 세뇌됐다며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我觉得韩国人很会洗脑，洗脑，像我妈妈，她那时候还没有去韩国，她已经知道韩国的历史、韩国的故事，韩国什么地方好玩，什么东西好吃，然后什么生日那一天要吃什么，这些东西她还没有去，已经被洗脑。然后最扯，我觉得是我们去韩国的时候，我妈妈对海鲜的东西、鱼、海苔那些海的蔬菜这些不喜欢不喜欢。但是我们去韩国餐厅，他看到海苔，我一开始不想跟他说是什么，然后我自己看他自己拿，他不是不喜欢，然后我就等他的反应，就是好像就是不喜欢，他说哦不错，我就很生气，因为我在台湾很多次想给他吃看看海苔，因为我很喜欢，他每次拒绝，反正有海苔口味，他会说哦不喜欢，然后我说为什么韩国的海苔比较好吃吗？他就一直被洗脑。发了我家里的上系的东西，冰箱啊、电视都是韩国牌子。哇塞我觉得他们超厉害了，真的超他是从强的。哪里被韩国人洗脑？他会看剧，偶像剧哦，哎，而且韩国的，你有没有觉得他们的演艺圈，你看他们的歌，每首都好洗脑哦，对，是不是？你不会韩文，但你可能会唱韩文歌。都会。歌舞啊，那我们台湾跳的跟什么一样而且他们每首主打歌都中哎，对，没有没中的，这很厉害，真然后的。其实在法国不是只有吗？很多现在在法国、韩国是很红，还有抹茶。
现在法国很红这种韩国的咖啡店，但是他们不会分里面的，就是他们觉得哦这个是韩国的。然后我看到抹茶，他们也很多年前也会觉得啊抹茶这个是韩国的抹茶，日本的吧韩国的饮料。对然后我就想，哎，抹茶这个不是韩国发明的。我下次回去我很怕听到啊珍珠奶茶哦那个韩国的珍珠奶茶，我会疯掉了，你知道，我会马上说 no， 台湾的不是韩国的，被洗脑，所有的文化一到韩国之后，他们发扬光大，就变他们的。对，没错。 과거에는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한복을 보고도 기모노라고 착각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동양적인 것이라면 뭐든지 한국의 것으로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매력과 문화적 영향력이 세뇌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전 세계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매력에 이끌려 수천만 명이 한국을 직접 찾고 있으며 한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시대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